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여기서 갑자기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차라리 풀리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23년도면은 15억짜리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11억을 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지금 살까? 토어제 풀리면 살까? 이거 지금 다 고민이에요. 우리가 사면 안 돼 하는 사람과 아니야 사도 돼 하는 사람들의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고점 리스크예요. 아니 이 정도면 지금 고점 아니야? 요거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품이에요. 야 이거 지금 전고점이 넘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극단적으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IMF급 경제위기 다가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포모가 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영끌. 요게 제가 생각하는 하락론자, 하락의 프레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사람, 저는 아직까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 컨텐츠 보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 공급 부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화량 증가예요. 통화량 증가를 사람들은 지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가 상승이거든요. 이게 좀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코스피가 오르긴 해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될수록 부동산 가격에 다시 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무주택자 리스크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퍼드에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여기에 당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지금 어떤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거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건데 오늘 요 그림을 계속 그려볼 거예요. 요렇게. 요 두 가지 봉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본이에요. 하나는 대출이에요. 보통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집을 사요. 만약에 맞벌이 월 9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축을 6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66% 정도 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분들이 리스크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원리금 상환액이 보통 360만 원 정도 돼요. 최소. 이게 이제 성과금 같은 거 빼고 60%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뭐 자기 자본을 6억 정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근데 이제 2023년도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원리금 360만 원이면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40년에 4.3%도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9억 정도 빌릴 수 있어요. 그럼 다 빌려요. 이땐 다 빌렸어야 해. 이게 영끌이 아니었거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15억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2023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냐고. 제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6억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9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원래는 15억짜리가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 자본은 다 쓰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대출은 어때? 대출은 6억밖에 못 써. 요렇게 정도 가라고 해요. 아니면 6억 다 쓰지도 말고 5억을 써라. 지금은. 왜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상승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는 온 것 같거든. 아직 좀 더 지켜보자 이거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지? 토호제잖아. 이게 뭐 대출 규제도 있지만 짜증나는 게 뭐냐면 2년 실거주예요. 그러면은 6억 더하기 5억. 23년도면은 15억짜리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11억을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에요. 6억만 대출 받는 거.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안과 B안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기서 11억짜리를 산 사람들이 2년 뒤에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문제예요. 실거주 이후에 A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집값이 그래도 2년 뒤면 1억은 올랐거든. 1억 정도는 무조건 지금 상승해야 할 분위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이 7억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이 풀린 상태라면 이 사람 원래 9억이 가능한 사람이잖아. 원래 5억 받았던 거를 팔면 16억짜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상태에서 11억짜리에서 이렇게 16억짜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2년 뒤면은 몇 년도예요? 2028년도예요. 이게 거의 지금 어깨 위로 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서 하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보통은 30%가 떨어지잖아요. 11억 2천이 돼요. 이 집은 하락장이 되면. 그러면 내 돈이 7억이었다가 갑자기 2억 2천이 됩니다. 근데 대출을 풀로 써버렸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출력을 꼭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락되면은 내 돈만 날아간 거야. 대출은 원래 보통 그대로잖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야. 내가 상승장이라고 해서 샀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락장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6억 꼭대기까지는 올라갔지만 떨어지면은 내가 샀던 돈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B안은 어떻게 하느냐. 자, B안은 자기 자본은 7억을 그대로 가져가.
그런데 대출은 9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5억을 유지하세요. 왜냐? 지금은 허리까지 왔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12억짜리 집이 되는 거죠. 여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소득의 증가, 그 다음에 부업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저축 향상, 이렇게 세 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5억을 빌렸기 때문에 대출 금리 빼고 저축을 11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업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지금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초감자님 걸로 하게 되면은 150만 원, 이것만 해도 260만 원 저축 아니에요. 그럼 연 성과금을 빼도 3천만 원 정도는 저축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처럼 하락장을 맞았다. 하락장을 맞으면은 12억짜리 아파트는 얼마가 되죠? 8.4억이 됩니다. 와, 그럼 운단 말이야. 사람들이 우는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대출 여력이 4억이 남아있어. 하락장 때는 보통 대출 규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출 4억을 더 받아. 그러면은 이게 얼마짜리가 되냐면은 이제 12억 4천짜리가 돼요. 지금 하락장이잖아. 12.4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점 때 18억짜리 아파트였어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이거, 내가 요렇게 사야 돼? 아니면은 이 9억까지 다 받아서 사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만약에 6억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대출이 9억이 가능한 사람이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 갈아타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대출을 풀로 쓰느냐 풀로 쓰지 않느냐가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내가 여기서 6억을 쓰고 지금은 6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기 12억이란 말이에요. 내가 5억만 또 쓰라고 하잖아. 그러면 12억, 5월 11억이란 말이야. 요렇게 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냥 5억만 쓰세요. 1억은 남겨두세요. 그리고 대출도 5억 쓰세요. 이렇게 해서 10억짜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넥스트로 상승장이면은 어떻게 돼? 인플은 해지했지만 상승력은 사실은 낮아질 수 있지. 12억짜리보다는 10억이 낮고 12억짜리가 당연히 16억짜리보다 낮을 수 있는 거지. 그 대신에 인플 해지는 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 쓴다. 다 쓰게 되면은 하락장일 경우에 요 정도 남아 있었으니까 대출 여력이 남아 있으니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사실은 이 대출이 중요해요. 이 룸을 남겨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본은 그래 9억 미만보다는 10억 이상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본 좀 써. 근데 내가 요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육아휴직, 이직, 외벌이,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 요렇게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 것 같아. 미래에 돈을 쓸 것 같아. 한 사람들은 이 룸도 남겨놔야 돼. 이 상승력은 포기하라고 사실은. 근데 이 상승력을 왜 포기 못해? 이게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지 말라는 거 다 안다? 비교평가. 이거 하고 앉아있어. 쟤는 17억짜리 18억짜리 2023년도에 했는데 나는 안 돼. 이러고 이제 이거 다 채우고 싶은 거지 막. 나 어디 갔어 자랑하고 싶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항상 똑같아. 사실은 토호제 풀리기 전에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6억이 있긴 한데 소득이 맞벌이 했는데 700 미만이야, 뭐 500 미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풀리고 갭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언젠데 그게. 이걸 확정을 못 지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다시 퍼드가 온다. 공포,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거. 의심. 그래서 내가 인플을 해지할 거냐, 아니면 난 상승력도 먹기 위해서 지방 갈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이런 결정하는 거, 이 결정력이 더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자산에만 올인하고 그다음 여기에만 신경이 쓰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부업, 성장 이런 거잖아. 이게 훨씬 좋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건 사실은 토어제 풀리기 전에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사실은 보세요. 그렇게 불안해했던 12월 매수자들 지금 뭐 안 올랐습니까? 맞아요. 파란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장에선 대출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다.